프랜차이즈 선택 기준, 기획형 프랜차이즈 대 자생형 프랜차이즈. 안녕하세요. 칼국수에 미친 남자 칼미나입니다. 오늘은 프랜차이즈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든 용어인데요. 프랜차이즈를 크게 자생형 프랜차이즈와 기획형 프랜차이즈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외식업 창업에 어떤 하려고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독자적으로는 좀 힘듭니다. 물론 오랫동안 이제 이런 자영업을 해오셨던 분들, 특히 외식업 관련 일을 해오셨던 분들을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외식 창업을 이제 처음 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프랜차이즈 선택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식업의 핵심은 맛과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맛과 시스템을 전혀 경험이 없는 분이 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하실 수야 있겠죠. 그러나 그게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발전을 목표로 해가지고 이제 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이 프랜차이즈 선택이라는 거, 뭐 외식 창업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지 않은 돈과 노력이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그게 몇 년, 짧게는 몇 개월 만에 가게를 접는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평생 직장의 개념으로 적어도 한 10년 정도는 가게를 운영하실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프랜차이즈 선택은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자생형 프랜차이즈와 기획형 프랜차이즈의 개념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만은 자생형 프랜차이즈라는 건 이를테면 이렇습니다. 어떤 A라는 분이 이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그 음식점을 이제 해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기만의 어떤 레시피를 개발을 했고요. 또 그 가게 운영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잘 가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입소문이 납니다. 저 집은 맛있다, 좋다라는 입소문이 나면 주변에서 이제 고객들도 이제 많이 늘어나지만 그걸 보고 이제 자신도 어떻게 체인점 이제 프랜차이즈를 할 수 없느냐라고 이제 문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그 어떤 최초의 음식점 그 본점을 중심으로 이제 가까운 데부터 이제 하나 둘씩 이제 생겨나고, 그게 이제 더 늘어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제 가맹 사업화가 되는 거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저는 자생형 프랜차이즈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기획형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이제 가맹 본사가 있습니다. 가맹 본사, 이제 프랜차이즈를 관장하는 그 가맹 본사에서 이제 아이템을 이제 선정을 하죠. 이제 메뉴 개발, 수차례의 이제 메뉴 개발을 통해서 아이템을 선정하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프랜차이즈 기법, 마케팅 기법이랄지, 또 이제 인테리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이제 가맹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자생형 프랜차이즈라는 건 이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는 이제 그런 의미로 바텀업 방식이라고 그러면은, 이 기획형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그 본사에서 이제 모든 걸 의사결정해 가지고 내려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탑다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정의를 마치고요. 계획형 프랜차이즈와 가맹형 프랜차이즈를 비교해 가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생형 프랜차이즈는 본래 어떤 직영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본점이 드는 거죠. 본점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의 이제 맛과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이제 축적이 되는 그런 구조고요. 기획형 같은 경우에는 가맹 본사,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운영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선정은 자생형은 대개 이제 한 개 아이템 내지는 그와 연관된 뭐 소수의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기획형의 경우에는 대체로 그 가맹 본사에서 여러 가지 아이템을 합니다. 이제 뭐 서로 연계가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연계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획형 경우에는 이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이제 프랜차이즈 자체 운영 시스템에 대한 노하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템을 이제 골라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겠죠. 이를테면 이제 카페베네 같은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카페베네에서 이제 커피를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뭐 블랙스미스랄지 뭐 이것저것 손을 이제 많이 대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의 특색이 이제 과감한 공격적인 이제 마케팅을 합니다. 이제 스타 마케팅이랄지요, 내지는 뭐 세련된 여러 가지 이제 요새 이제 SNS를 통한 이제 마케팅이랄지 그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예비 가맹 점주들을 모집합니다. 한마디로 좀 홀립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형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본사 규모가 상당히 돼요. 그래서 세련돼 있죠. 여러 담당 분야별로 직원들이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모든 부분들이 이제 뭐 이제 세련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자생형 프랜차이즈들은 이제 대체로 이제 창업자 중심으로 이제 소수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운영 방식이랄지 그런 부분이 좀 투박합니다. 기획형의 경우에는 이제 그럴싸한 이제 어떤 사무실에서 이제 하지만 자생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무실이랄 것도 없고요. 사실 자생형 프랜차이즈 저희도 이제 자생형 프랜차이즈인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다 합니다. 뭐 전에 이제 프랜차이즈 경험도 있고요. 프랜차이즈 그 가맹 사업도 해봤고 이제 가맹 점주 역할도 이제 해봤고 이제 여러 이제 경험을 살려가지고 제가 직접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투박합니다. 그 맛이라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아이템 선정과 관련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자생형 프랜차이즈는 사실 오랫동안 고생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현재의 오늘날과 같은 그걸 그 레시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이제 기획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가들을 이제 맛에 대한 이제 전문가들을 이제 채용 내지는 채용해서 내지는 아웃소싱해서 그래서 이제 메뉴를 트라이얼 에러 이제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기획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개발한 메뉴를 이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미투 전략을 많이 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기획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포수를 많이 내야 돼요. 왜냐하면 그 회사를 운영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수익이 많이 나야 되고 점포수를 많이 내야 되는데 요새 가장 많이 그러니까 예비 가맹점주를 좀 모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핫한 아이템을 그 선정을 하는 거죠. 요새 제일 잘 나가는 주변에 이제 많이 보는 거죠. 잘 나가는 이제 아이템 그걸 가지고 이제 약간의 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미투 전략에서 최초의
거기에 이제 감행하지 못한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가격 전략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이제 뭐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미투 전략을 이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직영점을 보면은 자생형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점이 있죠. 본점이 있고 또 자체적으로 이제 그걸 뭐 제 2호점, 3호점으로 이제 낸 경우도 있고 기획형 경우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상품을 개발해서 곧바로 가맹 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된 아이템을 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직영점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당정에서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이제 그 가맹사업 가맹사업 허가를 직영점 1년 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데만 이제 내준다라는 뭐 그런 기사도 뭐 있었네요. 그 다음에 그 시스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자생형의 경우에는 이제 그 창업자가 오랜 기간 동안에 그 음식점을 운영을 해왔습니다. 음식점 운영은 뭡니까? 이건 비즈니스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음식점 자체로 거기서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이제 메뉴 선정이랄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인력 이제 배치랄지 주방 시스템이랄지 홀 시스템이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었죠. 그러니까 점주 입장, 손익을 위주로 이제 하는 부분들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 기획형 경우,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 이게 혼합도 많이 있고요. 또 이거 어디까지나 제 주관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감안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형 경우에는 이제 가맹 본사의 입장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수익이 나야 되고, 가맹 본사의 수익원은 뭐겠습니까? 가맹점이 많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제 가맹비랄지 이제 어떤 뭡니까 교육비랄지 물류보증은 이제 나중에 환급이 되지만은 이제 그리고 이제 물류 수익이랄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가맹점이 좀 많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매출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가맹점이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을 대상으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아이템 선정이랄지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점포 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생형은 이제 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생형의 경우에는 수익 자체가 그 실제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에서 이제 수익이 나기 때문에 대체로 무리하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 그들이 이제 그 창업자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걸 가맹점을 내게 되는 경우는 절대 가맹점을 안 내주는 구조도 그런 맛집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가맹점을 내게 되면 우리 본래의 맛이 상실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점포 가맹점 늘리는 거에 대해서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형은 점포가 이제 다다익선이 좀 많이 날수록 좋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식자재입니다. 식자재는 대체로 자생형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만듭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제조 시스템을 갖추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지만 기획형 경우에는 대체로 자체적으로 만드는 데도 있겠지만 이제 어떤 유통을 하는 거죠. 이제 아웃소싱을 해서 거기서 받아다가 이제 넘긴다, 일정의 수익을 내서 이제 넘긴다든지 약간의 가공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업 비용의 경우에는 뭐 꼭 일률적으로 이렇다고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자생형의 경우에는 사실 이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획형 경우에는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직원들도 많이 써야 되고 등등등등 뭐 마케팅비랄지 또 뭐 사무실 유지비랄지
창업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와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이제 외식업에 관심이 있으신 이제 예비 창업주들 경우에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맛과 시스템에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지만 프랜차이즈 선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수익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고객들이 요새는 어떤 브랜드를 보고 뭐 음식점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맛이 아니겠습니까? 맛. 그리고 점주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가게가 잘 돼도 뭐 고생만 엄청 하고 남는 게 없다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비즈니스로서. 그 프랜차이즈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요. 또 제가 항상 주장하지만은 이제 평생 직장으로 한 10년 이상 할 수 있을 생각을 하셔라. 그리고 창업비는 초자본 창업으로 하시라. 절대 1억을 넘어가지 마시라.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익은 한 500에서 1000 정도를 매월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셔라.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변수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이 관심이 있는 프랜차이즈가 과연 어떤 프랜차이즈인지 신중에 신중을 기하십시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